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 바로 동꼬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또 새로운 돌벤져스 분이신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은 또 어떤 현실적인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현실 공포의 끝판왕 아니십니까? 과찬이십니다. 어느덧 동꼬님께서 또 21년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복 터지게 받으세요. 아유, 돌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동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연인이요. 자연인? 네.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들? 네, 자연인. 오, 알겠습니다. 자, 현실에 또 어떤 공포를 끌어오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실은 좀 더 나중에 한번 풀어볼까 해서 김장독에 묻혀놨던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저희 매장 왕고 선배님의 얘기예요. 최고참. 이분으로 영서.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현직 영업사원 중에 가장 선배로 알고 있어요. 4번이. 거진 임직원 그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 정도면? 영업사원은 승진 이런 거 없어요. 아, 예. 예. 이제 이분이 파릇파릇한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연도는 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판촉을 그 당시에도 나갔었는데 지금도 나가고, 자동차에 대해서 적힌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 도장도 찍고 펜도 하나 드리고 이러면서 인사를 돌아다니는데, 조금 작업복 비슷하게 조금 남루하죠, 옷이. 입으신 분이 지나가다가 판촉하는 걸 보시고 부르더래요. 네. 잠깐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거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톤 트럭을 하나 지금 조금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다. 1톤 트럭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브랜드에 1톤 트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대요. 설명을 쭉 드리고 뭐 장점이나 가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영업사원들도 사실은 약간의 스캔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물어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구매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희 역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캔을 했는데, 일단 옷 자체가 완전 뭐 남루해서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어디 현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오신 분 이런 복장이었대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오, 그래서 그렇죠. 예, 굉장히 정중하게 상담을 길거리에 서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명함 하나 줘보세요. 내가 연락을 하고 한번 찾아갈 테니까 명함만 줘봐라. 그래서 정중히 명함을 드리고 이제 다시 매장 복귀해가지고 이제 뭐 며칠이 흘렀어요. 네. 며칠이 흘렀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얼마 전에 상가 앞에서 문의했던 사람인데 기억하냐? 그래서 선생님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내일 혹시 아침 9시쯤 내가 가면은 매장에 있을까요? 이게 묻길래, 그 당시에는 7시 50분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7시 50분에 출근하니까 더 일찍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일 봐요 하고 끊고 다음날 한 8시 반 정도에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간략하게 상담을 하고, 그때 길가에 서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눴으니까 뭐 상담 시간은 길지 않았고, 지금은 뭐 태블릿 PC로 이렇게 계약을 넣지만 전에는 다 수기 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기 계약서로 간략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받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 첨부를 하고 다음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뭐 할부를 쓸 건지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랬더니 할부는 안 하고 현금 구매를 하겠다 그러길래 속으로 오케이, 역시 내 예상에 맞았어, 우리 부자 형님들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어렵게 가능은 하지만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게 차가 오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후불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오기 며칠 전에 지불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금 지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차 줄 돈 다 가져왔어. 그러면서 메고 온 배낭을 이렇게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차가 850만 원이었대요.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네. 만 원짜리도 큰 종이었고 그 100장 들은 뭉치를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네 뭉치 쭉 빼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850만 원 현금을 앞에다 이렇게 딱 놔주더래요. 그래서 한번 씌워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셌대요. 왜냐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네. 셌더니 850장에 뭐 등록할 돈이랑 여차여차 계산을 한 돈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서 일단은 수령증을 드렸대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수령증을 드리고 그러면은 차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대요. 20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이 집 주소에도 나는 없고 나는 보통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약도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차를 가지고 우리 딜러님이 글로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도를 좀 그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왜냐면 그때 내비가 없었어요. 네. 약도를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약도를 주고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등록을 하지 말고 차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임시번호판 상태로 받으시겠다는 거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무 번호판도 달지 말고 그냥 등록을 하지 말고 차를 가져오라. 그래갖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1톤 트럭을 하나 쓰고 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퍼질지 내일 퍼질지도 모르겠고 그때가 계절이 겨울이었거든요. 네. 눈도 오고 하면은 내가 이 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바로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근다고 이 차가 잘못되고 내가 살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차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미리 한 대 사놓으려고 해. 놓고 봄쯤에나 등록하게.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굳이 2대치 세금을 낼 이유도 없고 네. 보험을 또 하나 가입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더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로 제가 선생님께 가져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한테까지 가는 그 탁송료, 그러니까 우리 카캐리어라고 뒤에다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차를. 네.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거래하는 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래요. 거리가 좀 있어서. 선생님 20만 원 정도 그 추가금이 든다고 했더니 30만 원을 이렇게 더 빼서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름도 넣고 우리 딜러님 식사도 함께 하면서 오라고 해서 3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그분은 가셨대요. 그래서 차는 나오면 그냥 갖고 들어오라고. 난 항상 산속에 거의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차 주면 되고 올 때는 1박 할 생각하고 오라고. 여기가 산중이 깊어가지고 당일날 나가긴 좀 힘들 거니까 그냥 쉰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쿨하게. 그래갖고 좀 특이하신 분이긴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매장에다가 근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 돈을 챙겨서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 가면 여직원이 있고 뒤에 지금도 금고는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금고에다 돈을 넣어야 되니까 여직원한테 계약서하고 신분증 사본하고 돈하고 해서 이렇게 건네줬대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챙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보다 좀 선배 되시는 분이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갖고 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으니까 네. 이게 아까 오신 분이 이게 돈을 놓고 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와서 보는데 잠깐만 이거 계약하신 분이 방금 왔다 가신 분이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근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2, 3년 전에 나한테 승용차를 한 대 사셨는데 어찌 나를 안 찾고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유로우신 분이어갖고 굳이 영업사한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완전 생김새가 다른데 어디가 앞판찮으셨나? 살도 많이 빠지시고 키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 또 우리가 털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 거 계약을 가져가려고 할 때 털어간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털어가려고 또 머리 쓴다 머리 써 이러면서 그냥 넘겼대요. 넘기고 며칠 있다가 그 선배가 또 부르더래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예? 하고 갔더니
야, 그 며칠 전에 온 양반, 뭐 내가 네 계약을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나도 그래도 본 김에 전화 좀 한번 해보려고 내가 전화를 좀 했는데, 집 전화도 안 되고, 뭐 연락이 아예 안 된다? 근데 그때 오셨을 때 그분은 진짜 아니거든? 그분 맞아? 신분증이랑 확인 잘 한 거야? 그러길래, 아, 선배님, 신분증을 내가 받았으니까 카피를 떴죠. 그때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대요. 네. 그냐? 이거 참 특이하다. 그래, 어찌됐건 내 고객을 네가 가져갔으니까 밥 한 끼 사. 그래서 또 밥을 또 졸지 한 끼 사고. 에휴, 참 구두쇠 같은 양말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고객이 자기를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더래요. 그냥 꿈속에서. 예. 깔깔깔깔 놀리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아니, 꿈속에서 갑자기 고객이 나와서 왜 나를 이렇게 비웃어? 그러면서 찜찜한 기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 선배가 차를 팔았던 건 맞아요. 왜냐면 주민번호가 다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선배님 거 고객 정보 서류 좀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그 서류에 보니까는 그 당시 차를 팔았던 등록증에 등본상 주소지가 찍히거든요. 자동으로. 그 주소지를 봤더니 매장에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예. 이제 가가지고 집을 봤는데, 우리가 폐가하고 빈집하고는 딱 봤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나잖아요. 확실하게 나죠. 이 집은 그냥 빈집이더래요. 빈집. 예? 폐가가 아니고 비어있는 지 오래된 집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산으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아주머니가 지나가길래, 아주머니 이 집은 빈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왜 이 집 살라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집이 좋아 보이는데 비어 있어서요. 그랬더니 말도 봐. 이 집에서 강도 사건도 있었고 흉흉해. 몇 명 더 들어왔다가 다 못 버티고 나갔어. 들어와 살라면 살고 싸게 나온 것 같더라 하면서 이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래요. 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매장 들어가 선배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그 고객 생김새가 어땠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김새가 많이 딴판이더래요. 그래서 예. 그 고객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 딸도 둘이나 있어갖고 뭐 동네에서 딸 부잣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뭐 이미 차값은 다 받았고 뭐 크게 걸릴 건 없으니까. 근데 번호판을 달지 말고 오라고 한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거야 고객 사정이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차가 도착을 해가지고 간단한 썬팅만 작업을 마치고 탁송차 불러서 탁송차 기사랑 둘이 그 목적지로 향한 거예요. 약도를 막 보면서. 네. 근데 내비가 없다 보니까 이 동네 들어가가지고 맞나 안 맞나 궁금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서 도로가 갈 수 있는 길 마지막까지는 온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산길이에요. 오프로드. 오프로드를 큰 차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차 내려라. 그래서 1톤 트럭 내리고 당신은 가고 내가 알아서 갖고 가겠다. 그래서 탁송차는 돌려보내고 본인이 약도 보면서 산길을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산길이 왜 있는 거냐면은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산이래요. 거기가.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오디, 예. 오디를 수확하려고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길을 쭉 내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러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갈림길이 여러 개가 있대요. 거기가 되게 거미줄같이 생겼대요.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약도 알려준 대로 막 더듬해서 올라가는데, 아까 탁송차에서 차를 내릴 때부터 눈발이 살살 날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그리고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퍼 붙더래요, 위에서. 왜냐면은 이분이 알려준 그 지역이 바닷가와 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은 눈이 이렇게까지 예보가 없었는데 내가 꼼꼼히 체크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거 빨리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 1톤 트럭은 후륜이어가지고 눈 내리면 쥐약이거든요. 못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들여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오도 가도 못 하겠구나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차를 막 몰면서 마지막 약도에 있는 갈림길을 지나서 약도를 보니까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더래요. 약도상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뒷바퀴가 헛돌더래요. 뒷바퀴가 헛도니까 차가 좌우로 비틀리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눈앞에 공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외길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피해가라고 옆에 쬐깐하게 공터 하나 내주는 거 있잖아요. 차 한두 대 들어갈 공간. 알죠. 그만한 공간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차를 넣어놓고 문을 닫고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리하게 내가 더 올라가면은 이 차를 부서진 차를 주겠거니 생각이 들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약도상엔 진짜 좀만 가면 됐는데 한 20분 넘게 걸어서 올라갔대요. 네. 다행히 산으로 간다고 해서 운동화 신고 뭐 파카 입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나마 정장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한참을 올라가니까 이 비포장길이 끝나더래요. 비포장길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그냥 산이더래요. 그냥 산인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집도 없고. 아 뭐야 나 길 잘못 들어왔네. 아 여기서 차 돌리기도 뭐하고. 근데 물어물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데 일단은 돌아가자. 차에 가서 히터 틀어놓고 생각을 좀 하자. 왜냐면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더래요. 거기가 음영 지역이어서. 네. 돌아가자 하는데 냄새가 코끝을 싹 스치더래요. 장작 태우는 냄새가. 그래서 냄새가 나네? 장작 태우는 냄새가 나네?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해서 산길을 좀 올라갔더니 옆으로 삥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오래된 1톤 트럭 하나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찾았어 살았다 하고 조금 더 산을 막 걸어서 올라가니까 집이 한 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쬐까맣게. 제일 오른쪽이 부엌이고 아궁이로 쓰는 방이고 그 왼쪽으로 쬐까만 방이 2개가 붙어 있고 그 옆으로 되게 작은 골방 같은 게 하나 있는 되게 작은 집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막 엉기설기 지은 이런 집이.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크게 했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분이 고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오셨냐고. 근데 와도 꼭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왔냐고. 차는 괜찮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차량은 멀쩡합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미끄러워서 차를 중간에 세워놨어요. 아유 잘했다고.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몸 녹이라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궁이에다 이제 불을 떼서 방은 훈훈하더래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촛불을 큰 거를 여러 개를 써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겨우살이 내려서 이렇게 차도 주고 해서 차도 마시고 저녁밥도 차려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루 자야 될 거라고. 여기를 당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동틀 때 나가야 겨우 저녁에 들어와. 여기는 내가 그래서 하루 자라고 한 거야. 이왕 들어왔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재밌게 놀다 가.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고 가네. 예. 그래서 막상 들어오니까 산중이고 너무 좋더래요. 눈 내리니까는 더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자. 그래서 옆방을 내주더래요. 거기서 탁 누웠는데 일반 가스나 전기 보일러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아궁이 보일러의 그 뜨뜻함 있잖아요. 아랫목에 등을 지지는데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좋다 하고 푹 자는데 깨우더래요. 자는 사람을. 예? 그래갖고 하고 막 잠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그래도 자기 아쉬우니까 술은 한잔 하고 자. 그러더래요. 그분이.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갖고 술 한잔 주시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분 방으로 갔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이렇게 초를 뭐 등불처럼 쓸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놨고 끝에 있는 골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골방으로 갔더니 뱀술, 백사주가 되게 희귀하고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백사주, 그리고 적하수, 백하수주, 뭐 산삼주, 그 다음에 벌집으로 만든 술, 막 이런 게 종류별로 다 있더래요. 그래서 예. 자연인은 다르구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술을 담궈놓고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천년만년 살겠구나 예. 하는데 우리 선생님 무슨 술 먹고 싶어 그러길래 저거 다 먹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들어가 있어. 내가 떠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었더니 쬐깐한 노쇠 그 주전자에다가 한 3-4개 정도 해갖고 술을 이렇게 담아서 오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술을 섞어 먹긴 그러니까 내가 종류별로 갖고 왔으니까 맛 한번 봐봐. 그러면서 뭐 이거는 진해로 담근 술이야 하면서 이렇게 몇 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받아 마시는데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심에선 맛볼 수 없는 이런 행복이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술을 마시는데 이제 마지막 주전자에는 술을 따라주는데 이 술은 조금 빨간색이더래요. 그러니까 예. 갈색 비슷한 좀 붉은색.
이건 뭐냐고 했더니 이거는 아무도 못 먹는 술이라고. 완전 보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죽은 시체도 있나서 뛴다고. 그래가지고 예. 술을 딱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역했대요. 굉장히 역하고 비리고. 그래서 이 술은 정말 맛이 없네요. 그랬더니 에이고 몸에 좋은 거는 원래 입에 안 이렇게 써. 그러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눈이 허벅지까지 쌓이더래요. 어이구, 예. 간밤에 눈이 계속 퍼부어가지고 와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막막하더래요. 이제 눈은 끝이고 해는 떠서 쨍쨍한데 어떻게 하지? 나가서 일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고객이 내가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까 오늘 나가긴 좀 힘들 것 같고 나가다 많이 다칠 것 같고 눈도 끝이고 했으니까 하루 정도만 더 있어봐. 밑에 사람들이 여기 관리하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 치우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내려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내가 태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영업사원들이 솔직히 뭐 하루 이틀 출근 안 한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심할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자고 좋은 거나 먹고 놉시다 하고 거기서 눌러 앉았는데 눈도 쓸고 일 도와주니까는 특식을 내가 줄게 그러면서 뒷산으로 갔더니 흑염소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더래요. 흑염소? 그래서 흑염소를 예. 그러면서 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잘 잡아잉? 그러면서 흑염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예. 잡아가지고 목에 줄을 매달아서 끌고 죽인 건 아니고 우리 멍멍이 끌고 다니듯이 강제로 끌면서 이렇게 집 쪽으로 와가지고 어찌됐건 먹으려면 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선배는 그런 일 안 해봤으니까 못하고 자연인이 도축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찌됐건 도축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행위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이 고객의 표정이 굉장히 쾌감을 극도로 느끼는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엄마. 이 쾌감에 절어서 막 시간도 오래 걸리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사이코 같은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보기가 너무 역겹더래요. 이게.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저 담배 한 대 핀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괜히 산 위쪽 돌아보고 뭐 밑에 풍경도 보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래요. 뭔가 그래서. 재미로 즐기는 듯하게. 그쵸. 와. 재미를 넘어서 진짜 극도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예. 그런 사람 상태더래요. 자기가 옆에 온지도 모르더래요. 예. 그때는. 이 사람 이거 또라이다. 확 느껴지더래요. 예. 와, 이거 내일은 이미 그때가 저녁 먹을 시간이었고 해가 산이라 빨리 지잖아요. 해가 슬슬 넘어갈 시간이었고 오늘은 내려가긴 뭐 글렀고 내일은 눈이 쌓여 있건 태풍이 불던 난 내려갈 것이다. 굳게 다짐을 하고 기다렸더니 도축을 해가지고 갈비로 수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더래요. 입에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 수육이. 네.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까 왜 입에 안 맞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요즘 좋은 것만 먹었더니 배가 탈이 났는가 속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냐고 그러면서 좀 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살며시 물어봤대요. 근데 선생님은 혼자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혼자다고. 나는 결혼은 안 했고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원래는 조경일을 좀 했었는데 세상에 실증이 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어왔다고. 난 산중 생활이 너무 좋고 예. 내가 근다고 해서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왜? 이 사람은 결혼해서 딸이 둘이 있거든요. 예. 민증상 이 사람은 알고 왔잖아요 이미. 저 결혼도 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다고 그러고 선생님 저희 회사 차는 처음 사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형님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동생한테 나는 처음 산 거고 앞으로도 난 동생한테 차 바꾸지. 처음이야 이 브랜드는. 근데 뭐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아니구나. 오. 민증상 그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갑자기 이 고객이 막 너스를 떨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나 잠깐 탁 멈추더래요. 동생 갑자기 근데 그런 건 왜 물어봐? 질문을 하더래요. 예.
아, 형님, 산중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연이 있어서 들어오신지, 산중 생활은 어쩐지,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궁금하죠. 하면서 괜히 더 막 크게 웃으면서 너스를 막 썰었대요, 그냥. 잘했다. 그랬더니 잘했다, 예. 이분이 그 이후로 표정이 이 질문들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달라져 있더래요. 예. 아, 내가 괜히 질문을 했다. 내가 이런 안 좋은 촉을 느꼈을 때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내일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질문을 했다. 그래서 혼자 막 한숨을 쉬면서 형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1톤 트럭 차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1톤 트럭 차키를 바깥에 못 박아놓은 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키를 챙겼대요, 선배가. 예.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그 트럭 시동이라도 걸고 나가야겠다. 그 만약에 내일 아침에 별일이 없으면 다시 걸어놓고 나가면 되고. 그래갖고 주머니에다 키를 넣어놓고 들어가가지고 괜히 막 더 웃으면서 비유 맞추고 들어가서 잘게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본능이란 게 분명히 있대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 감지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지 말자. 최대한 자지 말고 버티자. 어찌됐건 아침은 온다. 무섭다. 그때 이 사람이 현실이 딱 자각이 된 거예요. 제 선배가. 예. 이 깊은 산중에 저 사람하고 둘밖에 없었구나. 이게 자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쪽이 보이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일단은 계속 있는데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밤새. 예.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가 도망가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혼자 막 신발 신고 신발채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 것 같으면 괜히 막 앉았다가 다시 눕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지났는데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눈 감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신경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선배가. 온 신경이 청각에 다 쏠리고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딸그닥 딸그닥 하더니 다시 뽀드득 뽀드득 하더니 자기 방 앞에다가 물건을 더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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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다시 부엌에 가서 물건 몇 개 갖고 와서 더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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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뭐하지? 이 오밤중에 뭐 하는 거지? 물건 정리하는 건 아닐 테고. 근데 조용히 방문을 열더래요. 숨막혀. 자기 방문을. 예. 근데 이 사람이 거기가 보이게 누워가지고 그 우리 눈을 꽉 힘을 준 상태에 실눈 뜬 거 말고 완전히 눈꺼풀에 힘을 푼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살짝 풀고 있으면 살짝 보이잖아요. 일부러 그 상태로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더니 싹 들어와가지고 자기 발 쪽에다가 뭘 묶으려고 조용히 발 쪽 이불을 이렇게 걷더래요. 오, 근데 그날이 바깥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대요. 되게 환하게. 그 눈에 반사까지 돼가지고 밖이 잘 보였는데 실눈을 뜬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뒤에를 이렇게 봤더니 아까 흑염소 도축할 때 썼던 도구들 있죠. 그 도구들을 자기 방 앞에다 이렇게 다 놨대요. 예. 도축할 때 썼던 걸.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발 쪽에 이불을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건 아니고 제 선배가 온 힘을 다해서 발로 얼굴을 후리찼대요, 그냥. 딱 후리찼더니 하면서 사람이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막 나가갖고 뛰는데 이 발 맞은 고객이 어느 틈에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업히듯이 자기를 딱 잡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모양새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다가 이 선배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머리채 잡혀갖고 부엌 쪽으로 질질질 끌려갔대요. 질질질 끌려가는데 부엌 옆에 산중에서 생활하려면 그 만도칼 아시죠? 만도. 큰 칼. 예. 만도를 손으로 잡으려고 가다가 눈에 이 사람이 미끄러진 거예요, 고객이. 그 틈을 안 놓치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냥 이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막 뛰었대요. 막 뛰었더니 뒤에서 이 만도를 들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고 히히 하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막 웃으면서 뛰어오다가 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데드캠프다 근데 이거 완전.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다가
소리가 안 들려갖고 뒤를 쳐다봤더니 엎드려요, 사람이.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그 차 키 갖고 나왔잖아요. 예. 일단은 차 주차해놓은 대로 눈길이니까 넘어지고 막 무릎팍 어디 깨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인나고 다시 뛰고 하는데 저 산 위에서 밤이라 산중이 고요하잖아요. 예. 앵앵앵앵앵앵 무르릉 하면서 1톤 트럭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오래된. 예? 와, 저 미친 사이코 새끼 차 타고 쫓아오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본인이 주차해놓은 차 보니까는 눈이 내려가지고 눈 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거기서. 네. 일단은 차 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생각을 했대요. 이걸 타고 내려갈 게 아니구나.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길이 좁으니까 대각선으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차로 못 내려오게. 그리고 키 빼고 거기서부터 무작정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위에서 이 사람이 차 타고 자기를 쫓아오더라도 내가 막아놨으니까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막 뛰는데 차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눈길에 옷도 두껍게 안 입은 상태로 계속 뛴 거예요. 이 사람은 산 밑으로 계속. 하늘이 이 사람을 도운 건지 몰라도 진짜 보름달이 떠 있어서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선배는 막 뛰어서 일단 산을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내려와서 이제 일반 그 시골길 쬐깐한 길이 나오니까 거기를 막 뛰어서 나가는데 한참 더 뛰니까는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 몸은 뛰고 있는데 속도는 걷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상태가 되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들대요.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으니까 눈에서 뒹굴면서 내려와가지고 민가를 빨리 못 가면은 내가 얼어서 죽든지 잡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럼 차라리 얼어서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걸었대요. 계속 걸었더니 민가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래요. 듬성듬성 있는. 예. 그래서 그 민가로 가가지고 봤더니 시골은 대문을 보통 안 닫아놓거든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현관은 잠겨 있으니까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막 두들겼대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 분 문을 여시더래요. 예. 누구냐고. 아주머니 저 전화 한 통만 쓰자고,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라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시라고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빌었대요. 아줌마한테. 네. 아줌마 저 좀 살려주시라고,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아줌마는 자다 말고 오밤중에 뭔 사람이 와가지고 문 두들겨서 문 열었더니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화기 좀 빌려 쓰자고 해서 그 집 전화로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산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내려왔는데 와서 사람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위치가. 그랬더니 네. 아주머니가 받으셔갖고 위치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전화 끊고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데 처음엔 아줌마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오밤중에 남자가 와서 그러니까. 네. 근데 경찰에 이제 직접 신고를 하는 걸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얼추 내용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내가 갈아입을 옷을 줄 테니까 그 옷 벗고 갈아입으라고 해서 옷 주고 하는데 제 선배가 그래도 머리가 번뜩이다고 생각된 게 아주머니 옷 주시고 불 다 꺼요. 불 꺼요, 불. 그래가지고 불을 다 껐대요. 예. 집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커튼을 치고 커튼에다 이렇게 머리만 창 쪽으로 살짝 내밀고 이렇게 쏙쏙쏙 둘러보고 있는데 산 위쪽에서 헤드램프가 쫙 내려오더래요. 와. 1톤 트럭이 앞을 딱 지나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 집을 지나가다가 딱 쓰더래요, 차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온 발자국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제 선배 말로는. 살짝 후진을 하더니 차에서 사람이 내렸는데 실루엣이 만도를 들고 있더래요. 아, 일단 문은 잠궈놨고 모르겠다. 부엌에 가서 식칼을 찾아야 되나? 막 몸이 굳더래요. 안 움직여지더래요, 몸이. 이거는 진짜 미쳤다. 예. 근데 갑자기 그 고객이 몇 발자국 걷다가 후다닥 차를 타고 다시 차를 출발을 시키더래요.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반짝반짝하고 경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 오. 경찰이 오는 그 불빛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객은. 예. 경찰이 오는데 진짜 애기처럼 엉엉 울었대요. 막 엉엉 울면서 경찰 오니까는 막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진짜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면서 경찰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우와. 경찰이 일단 뭔 일인지 모르니까 진정하시고 파출소로 같이 일단 가시자고 해서 경찰 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을 했대요. 파출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건 얘기를 쭉 듣고 일단 지금은 거기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시간에 동이 트면 갑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경관 네 분하고 동행을 해서 갔대요. 제 선배가 동의를 했대요. 내가 길 알려줄 테니까 가서 잡아달라고. 오. 왜냐면 이 사람이 없어도 누군지라도 좀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왜냐면 경관 네 분하고 가는 거면은 솔직히 크게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경관분들하고 올라갔더니 이미 집안에서 조금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1톤 트럭에 싣고 뜬 거예요. 그게 이미 뜨고 없고, 사건 수사를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산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건 신고도 접수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조금 수사를 하겠다. 일단은 댁에 가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경관분들이 집까지 태워다 주셨대요. 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예. 한 열흘 정도가 좀 넘게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서로 한번 오셔라. 예.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 안에 그 고객의 이제 지문들이 많이 찍혀 있을 거고 물품들도 몇 개 막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떴으니까 예. 수배 중이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구나. 범죄자예요. 예. 수배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수배를 당했냐면 원래 갖고 있던 그 신분증 있죠. 네. 거기에 강도 살인 사건으로 그 집이 그렇게 잘못된 거였는데 그 사건으로 해서 수배가 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배가 되고 있던 사람인데 여기서 더 솔직히 경악할 만한 자료들이 나온 게 뭐냐면 예. 그 위에 염소를 풀어놓고 살았던 곳 있죠. 예? 그 염소 막사에서 좀 더 올라가니까 구덩이가 크게 하나 파져 있는데 이제 닭, 뭐 흑염소 이런 동물의 사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족제비 가서 죽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뭔 행위를 한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경악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어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경악을 한 게 뭐냐면 예. 술들이 담겨져 있던 방 있죠.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먹어 동생 하면서 줬던 술 있죠. 그게 뭘로 담근 거냐면은 혓바닥으로 담근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 혓바닥으로. 그니까는 그런 맛이 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시대에 미친놈이 거기에서 숨어서 살다가 나간 건데 이제 제 선배 생각으로는 자기를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다고 자기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굳이 새 차여야 되냐? 왜 굳이? 중고차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새 차여야 되냐? 중고차는 이미 등록이 된 차량이잖아요. 아, 맞네요. 예. 이 사람이 아, 훔친 신분증으로 하게 되면은 사망한 사람이란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못 사요. 이걸로는. 새 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껌 사 먹기 살 수 있어요, 차를. 네. 그래서 새 차를 갖고 오고 헌차에 있는 이게 훔친 번호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장착을 하고 쓸 생각이었나 봐요. 제 선배 생각이에요. 그럴 수 이거 있다. 아니고선 설명이 안 네. 된대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와, 난 살아왔구나. 그러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 지금 저도 하고 있는 행위인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차를 사요. 예. 저희 브랜드 차를. 그러면은 돌비님이 나한테 차를 그때 샀었는데 나한테 되게 불만이 많았어. 그러면은 다른 영업사한테 그 이후에 차를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떠요. 그게 그렇겠죠. 전산에 떠요. 죽은 그 사람이 차를 또 계약을 했네. 이번에는 정말 먼 지역에서 예. 확인을 하다 그걸 보고 바로 그쪽 대리점에 전화를 든 거예요. 땡땡씨 와가지고 계약 넣냐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자초지정 그쪽 사무실에 다 설명을 했대요. 이거 그 영업사원 위험하다고. 이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그거 가가지고 체포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 다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 선배도 오지랖이 넓어요. 또 초 타고 그쪽 지역까지 갔어요. 제 선배가. 예. 그 사건 현장까지는 안 가고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계약한 레파토리도 똑같은데 거기도 산중에 살고 있는데 검거를 했어요. 오. 검거를 했는데 경찰서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 선배가 당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 그쪽 지역에서 잡힌 사람도 수배 중인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범법자는 맞는데 제 선배가 그 들어가서 모진 일을 겪었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이 신분증이랑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냥 길거리에서 주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체근을 해서 물어보니까 수배를 자기가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산중에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 예. 그 사람이 이거 다 알려준 방법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모진 일을 겪게 했던 그 사람 인상착의하고 얼추 맞더래요. 얼추 맞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산중에 박혀서 살다가 알려준 사람 있죠. 그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숨어서 살다가 용기가 생기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차도 한 대 사고 해 하면서 이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서 가서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예. 용기 테스트? 자기의? 오. 무료한 산중 생활에 있어서 일탈? 이런 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검은 사람은 잡았고 제 선배를 죽일 뻔했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제는 공소시효도 다 지났죠? 아직까지도 완전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데 오.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 선배가 겪었던 것처럼 완전 변태 사이코 같은 이런 케이스 말고 진짜로 바깥에서 수배 중이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산중에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선배가 나중에 자기가 이런 일 겪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산중에 사람이 살 수는 있다. 왜냐하면 몸이 편찮으셔갖고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집 지붕에다가 예.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쭉 박아놓고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곳은 가지 말래요. 어? 이게 그 당시에는 위성 사진이 흔치 않았지만 지금은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위성 사진으로 해요. 예. 그래서 산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으면 공터가 파이잖아요, 부분이. 그러면은 단속을 나가세요. 국유지나 이런 곳은. 예. 근데 진짜 숨어서 사는 사람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붕 위나 장독대나 이런 곳을 다 나뭇가지나 숲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우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산중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가다가 이런 자연인이 살고 있는 집을 봤는데 집 주변이 공터도 아니고 지붕도 나뭇가지 같은 걸로 위장을 해놨으면은 거기는 피하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미치겠다. 뭐. 결국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예, 제 선배를 그렇게 해했던 사람은 못 잡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잡힌다 한들 처벌 안 받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잡혔으면 당사자니까 연락이 왔겠죠? 경찰 쪽에서. 와. 그래서 이제 제 김장독에 묵혀놨던 그래도 큼지막한 얘기 하나를 오늘 한번 꺼내봤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힘이 빠져요. 이게 진이 쭉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실 때, 그 머릿속으로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이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아, 그래요? 와,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져요, 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시들물을 진행하면서 레전드 사연이 나오면 채팅창 속도를 저는 본단 말이죠. 근데 난 이렇게 빠른 건 또 처음 봤네, 태어나서. 아, 그래요? 와, 아무튼
와, 이거 들으면서 우리나라 데드캠프가 이런 거구나. 영화 이게 데드캠프 또 아세요? 데드캠프로 몰라요. 그 산에 가가지고 나쁜 놈들이 그 사람 죽이고 하는 영화 있어요. 그 미국 영화. 아, 그래요. 와, 막 진짜 그런 몰라요. 거. 이거는 한국판 데드캠프야, 거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동네꼬마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해 묻은 김장독들을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예.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네. 행복하세요. 네, 새해 복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빠져요. 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겠네. 힘 빠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푹 주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꼬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전화를 받으시면 여보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아사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사라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무섭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무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 무덤. 근데 무덤. 우리가 살면서 조상님들의 묘를 가는 거 말고는 무덤에 갈 일을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갈 일 없죠. 솔직히 그렇죠. 누가 그리고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거기는 체험하러 간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고인분들이 그쵸. 계시는 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좀 죄송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무덤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형님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대뜸 슬아야 너 술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야 술 좋아하죠 이러니까 그럼 한 잔 하자. 내가 사겠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되게 얼떨결에 약속을 잡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날 약속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를 나가서 이제 형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하고 있는데 그 형님 갑자기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거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나를 불렀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때 당시 이 돌비공포 라디오에 이제 한 3개월쯤 됐을 때였거든요. 3개월 신입차. 네, 그때쯤 네. 됐을 때였는데 이 형님이 목소리를 저란 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왠지 너인 것 같아갖고 불렀다.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 맞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무당 좀 소개시켜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되게 진짜 몇 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갖고 뭐 소개시켜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단 사정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꼭 무당을 불러야만 일이 처리되는 건 아니다. 이게 충분히 그냥 간단한 번것들 같은 걸로도 충분히 처리되는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게 자기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서 정원 생활을 좀 하시려고 네.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해서 딱 가서 처음에 자기가 봤을 때 집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그냥 되게 누가 봐도 시골틱한 집이었대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좀 시골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밭일도 좀 가꾸시고 막 그러시려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그 집에 이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났나? 어.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모집을 하더래요. 우리 집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이 뒤에 있는 산에다가 과일 나무를 좀 심고 싶다. 그래갖고 그 산을 조금 깎아내고 나무 자란 거 잡초들 같은 거 이렇게 좀 제거하고 좀 대형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종종 좀 자주 내려와가지고 작업하는 거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산은 자기 땅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시골 집 같은 거 구입하는 기본적으로 땅도 같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이 그랬대요. 아니 뒷산은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과실나무를 좀 심으려고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땅 아니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시골에서 지내시면서 좀 모임도 나가시고 막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뒤에 땅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뭐라도 심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니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거 심어도 되냐 이러니까 저 산 주인이 우리도 누군지 모른다고. 오, 예. 그리고 진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갖고 저 땅은 거의 그냥 주인 없는 땅 같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뒤에다가 뭔가 심기를 막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아버지도 이제 혹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럼 어차피 뭐 집주인도 안 온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나서 거기다가 좀 깎아내고 이제 과실추 같은 거 좀 심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막 데리고 오신 거죠. 다. 예.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듣다 보니까 거의 반쯤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때부터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거의 주말마다 찾아가가지고 뒤에 산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대요. 네. 그렇게 한 3, 4개월 정리를 하고 이제 나무 심을 단계가 돼가지고 아버님이 나무 막 사오셔가지고 나무 막 심고 길도 막 내시고 막 그런 작업까지 딱 가가지고 가족들도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가족 친지들을 다 그 곳으로 불러들였대요. 네네. 다 불러들여갖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가족에 4, 5살짜리 애 하나랑 초등학생짜리 애 둘이 있었대요. 조카들이. 그 조카들이 이제 어르신들 낮부터 막 술 마시기 시작하니까 밖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나이는 진짜 땅만 파도 즐거울 나이잖아요. 예. 다 같이 그냥 땅 파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땅을 파면서 놀기 시작을 한 거래요. 땅을 파면서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점점 해가 지니까 거기 모셨던 친지분 중 한 분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지면 위험하다고 산은 하면서 애들을 불러 모은 거래요. 그래갖고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이제 또 어른들끼리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모라고 하셨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모가 애들을 혼내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이 뭔 일인가 하면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애 3명을 울고 있고 그리고 막 이모는 뭔가 화나갖고 삿대질하면서 애들한테 막 큰 소리 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렸대요. 아니 이모 뭔데 애들을 그렇게 갈구시냐고 사정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땅을 파다가 방울을 하나 들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방울이 나왔대요. 근데 애들은 그게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딸랑딸랑 거리면 소리도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애들은 그냥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모가 되게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어가지고 방울 같은 거를 좀 많이 싫어하셨대요. 네. 그래갖고 애들한테 그걸 혼내고 있던 거래요. 그래갖고 아 그냥 애들이 놀다가 그런 거 챙겨올 수도 있지. 뭘 자꾸 그러냐. 애들 그만 혼내고 좀 같이 우리랑 놀자 이러면서 이모를 끌고 나왔대요. 그렇게 그날 술자리가 다 끝나고 이제 다들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해산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일 적당히 하시고 몸 챙겨가면서 일하시라 이러면서 다 헤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본인 일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지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일단 전화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딱 받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시냐. 나 이상하게 요즘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그냥 막 새벽에 잠도 깨고 막 그냥 악몽 같은 것도 꾸고 가윈도 좀 눌리랑 말락한 느낌이고 나 요즘 너무 몸이 허하다고. 너 다음에 내려올 때 보약 좀 사와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일을 좀 험하게 하셨구나. 연세도 있으신데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러게 일 좀 적당히 하자고 그러지 않았냐. 일단 알았다. 내려갈 때 보약 좀 사들고 내려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 일이 바빠서 한 2, 3주 정도 못 내려갔었대요. 근데 이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들 진짜 너 언제 내려올 거냐. 나 아버지가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요즘 밤마다 막 컥컥거리면서 막 몸 뒤척이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죽은 시체 마냥 멍만 때리고 있다고 요즘. 예. 사람이 진짜 너무 이상해졌다고. 한번 내려와봐라.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급하게 차를 끌고 그 시골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진짜 앉으셔가지고 멍하니 창문 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아들이 왔는데도. 예.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이제 불렀대.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멍하니 이렇게 창문을 보다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이 풀려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좀 심각하다. 일단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일단은 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자. 이게 진짜 병 같은 걸 수도 있다고.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보자. 이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서 병원으로 갔대요. 네.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더래요. 그냥 과로하셨고 아마 피곤하셔갖고 그런 걸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링거 놔주고 영양제 같은 거 약 처방해주고 그냥 보내더래요. 앞만 봐도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병원에서는 그런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대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전조 증상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신병원 한번 가봅시다.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아니길 바라야지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갔대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아버님 옆에 놓고 어머니랑 자기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이 요즘 막 멍만 때리신다. 막 치매 같은 거 아니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둘을 내보내더래요. 그래갖고 밖에서 좀 기다렸대요.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갑자기 어머니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또 앉아갖고 또 10분 정도로 또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 병원 왔을 때보다 조금 정신이 또렷해진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상담 같은 걸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치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의사가 뭐라 그러시냐 이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해보고 간단한 검사 비슷한 거를 했는데 네. 치매 같진 않다라는 소견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나왔다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 같은 건 좀 진행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일단 가게 됐대요.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계속 쳐다봤대요. 진짜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창문만 보면서 멍 때리니까 저 왜 저러시냐. 진짜 사람이 이게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좀 사는데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창문 밖만 쳐다보시니까. 근데 자기도 일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올라오게 됐대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본인 일에 치여갖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주말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아버지 예.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으니까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직도 그러신다고. 그래도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할 일 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근데
자식 도리에서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어머님한테 아니다,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내가 아버님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진짜 다음 주 주말이 돼가지고 또 차를 끌고 시골을 내려갔대요. 시골을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막 반기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 뭐 이렇게 나를 반기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졌다고 오.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방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산에 올라가셨다고. 산에서 요즘 막 일하신다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땅만 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산으로 이게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정말 산 중턱쯤에서 아버지가 막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반경 한 1m 정도로 이렇게 땅을 넓게 파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대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이러니까 땅 파. 그러니까 왜 파세요? 그냥 파고 싶었어. 아니 나무 심으실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가지고 그냥 다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땅을 파시더래요. 뭐 어쨌든 딱 봐도 움직이기도 하시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시니까 예. 그냥 진짜 할 게 없으셔서 땅 파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아버지 좀 괜찮아졌으니까 올라가 보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대요. 2주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딱 흐르고 나서 평일날 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래요. 예. 이 형님이 하시는 일이 좀 고된 일이어가지고 평일날 부모님이 어지간하면 전화 안 하신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놀란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아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아빠가 관을 찾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관을 찾다뇨 이러니까 산에서 땅 팠는데 거기서 관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되게 놀라셔가지고 예.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드리지 마시라고 나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알았다. 안 건드리고 있겠다. 네 이번 주에 내려올 거냐. 내려와가지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대요. 예. 그 주 주말이 돼가지고 그놈이 또 차를 끌고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진짜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땅 파시던 곳에 진짜 나무관이 이렇게 떡하니 딱 드러나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관이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제 산에서 관을 찾았을 때 이러면서 막 검색해보고 그랬대요. 예. 근데 검색 결과가 안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자.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알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이장님 계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갔대요. 걸어가가지고 마을회관에 도착해서 어르신들 만나갖고 이제 막 사정을 얘기했대요. 산에서 땅을 팠는데 관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다시 묻어 이러시더래요. 뭐 어떡하냐고. 무덤이었는데 무덤 자리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묻으라고. 드러내는 것도 예의 아니라고 죽은 자한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냥 묻고 나서 그냥 거기다 간단하게 묘비라도 하나 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삽을 들고 다시 그 땅을 메우기 시작을 했대요. 관 위를. 관 위를 컵으로 막 펴가지고 메어갖고 간단하게 묘비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예쁘장한 나무 판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나무는 글씨도 쓰지 않고 그 앞에다 이렇게 그냥 꽂아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만 됐겠지. 뭐 파낸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 묻어드리고 묘비도 하나 해드렸고 내일 날 밝으면은 제사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진짜 간단한 제사상을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네, 음식 좀 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올려놓고 제사 같은 걸 간단하게 지냈대요.
그 형님 생각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인사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한 이틀 후쯤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야, 아무래도 니네 아빠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가 이상하신데요? 이러니까, 야, 어제 니네 아빠가 그 관 발견한테 또 파기 시작했다고. 내가 거기 관 있는데 아니냐고, 왜 파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땅만 파셨다고. 오늘도 지금 땅 파러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때부터. 이거 자기가 내려가 봐야 되겠대요. 그래갖고 회사에다가 이제 사정 어떻게든 간에 대충 얼버무리고 연차를 쓴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그곳을 또 파고 있더래요.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냐고. 여기 관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덤 만든 곳 아니냐고. 아니 여길 왜 또 파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뜯어 말린 거예요. 아들이니까 힘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질하고 있는 아버지 손 붙잡고 어깨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삽을 확 휘두르더래요. 예. 반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말로 하자고. 도대체 뭐가 문제시냐. 왜 저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삽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신 다음에 자기를 쫙 째려보다가 다시 또 땅을 파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쳐다봤대요. 내려오실 때까지.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삽 휘두르다 맞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지. 이미 본인한테 한번 휘두른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쳐다봤대요. 그날 해질 때까지. 해가 지니까 천천히 내려오시더래요. 자꾸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아버지 얘기 좀 해달라.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입만 다물고 계실 거냐. 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누가 보면 진짜 완전 아버지 미친놈이로 보인다고. 진짜 왜 그렇게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막 진짜 엄청 쏘아 붙였대요 그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쏘아 붙이는데도 진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래요. 네. 근데 어떻게 연차는 하루밖에 못 썼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또 저러시면은 어쩔 수 없다. 경찰 불러라. 경찰이든 119든 불러갖고 말려라. 그거 아닌 거 이상 방법 없다. 어머니가 힘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말려라. 이거 좀 이상하다. 앞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올라왔대요. 올라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또 땅 파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또 땅 파러 올라가셨구나.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하세요.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내려올 수 없어? 나 지금 병원인데 너무 무섭다고. 병원이라고요? 누구 다쳤어요? 이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땅 파시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셔갖고 눈을 안 떠갖고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갖고 회사 팀장님한테 급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내려왔대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니까. 예. 진짜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갖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일단 어머니 진정시켜드리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쓰러지셨는지 원인도 모르겠다고. 지금 일단은 우리도 CT고 MRI고 한번 찍어보고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게 쓰러지셨다고.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검사 부탁하고 결과 나오시면 알려달라 이런 다음에 어머니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나서 어머니 일단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어머니한테 차 타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딱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산을 이렇게 보시더니 앞만 봐도 저 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 같다고. 우리 무당이나 한번 불러보자.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갖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듣든 구판을 벌이든 간에 뭔가를. 일이라도 한번 질러보자. 안 그러면 아버지가 못 일어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고 그 형님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알았다. 내가 한번 용암 무당 알아보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빙의 현상 같은 거예요. 완전히 암만 생각해도.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내가 무당을 연결을 해줄 테니까 형님 번호 나 있으니까 내가 그 무당한테 형님 번호 드리고 연락해가지고 잘 처리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날 이제 술자리를 끝냈어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무당한테 연락을 했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려가서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게 그냥 빙의 같진 않다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려가셔갖고 이제 같이 처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저를 빤히 보시더니만 시간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갖고 아니 왜요? 4시간을 갑자기 왜 물어봐 이러니까 나 제자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네가 내려가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아는 형님 부탁이고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가가지고 좀 도와드리겠다. 어차피 제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이라고 해봤자 음식 나르고 음식 세팅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잘 하니까.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무당이랑 같이 그 형님 아버님이 사시는 그 시골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딱 내려가니까 무당이 산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그 뭐 있어요? 이러니까 무당이 뭐 있다고. 와 근데 잔뜩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산이니까 잔뜩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형님 아버님 이렇게 하신 그 귀신은 보이냐고 이러니까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왜 산이 아니라 집 바로 뒤에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묘가 저 산에 있는데 왜 집 뒤에 있냐 이상하다 한번 가서 직접 봐봐라 이러면서 무당이랑 같이 집 뒤로 타박타박 걸어갔죠. 타박타박 걸어가니까 무당이 집 뒤에서 갑자기 저보고 야 저기 좀 파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한 다음에 진짜 맨손으로 이제 흙 빠지니까 이렇게 파려고 손을 딱 내밀고 진짜 3cm도 안 팠을 거예요. 그냥 한 2-3번 이렇게 딱 하니까 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방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갔죠. 그 형님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형 이거 아시냐고 방울 나왔다고 이러니까 이거 그때 우리 조카들이 파가지고 나온 그 방울이라고. 이모가 멀리 버렸다 그랬는데 그냥 뒤에다 버렸나 보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갑자기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건드려도 무당묘를 건드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무당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무당들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쓰던 도구들 같은 거 같이 많이 묻는다고. 옛날에는 그게 더 했다고. 근데 하필 니들이 판 그 무덤이 무당묘라고. 예. 니들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 어머니가 그거 도와달라고 부른 거 아니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거 일단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일단 해보자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음식 좀 차리시라고. 네네. 음식 차려갖고 간단하게 이제 재 올리면서 접시를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서 음식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단한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네. 무당이 간단하게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접시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딱 추시더니만 이제 방울을 탁 내려놓으시고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진짜 1도 안 온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나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좀 이게 풀리는데. 나는 1도 신경 안 쓴다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고. 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진짜 방법 없는 것 같냐고. 이러니까
방법이 나는 안 보인다고. 이게 뭘 일을 진행을 하려면은 원인을 알아야지 일을 진행할 거 아니냐고. 원인이야 누가 봐도 자기 묘 해친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일단 왜 화가 정확하게 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 본인 입으로 들으려고 접신을 시도를 했는데, 나를 1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고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했죠. 일단 쓰러지게 계신 아버지부터 어떻게 하자. 형님이랑 어머님은 가셔갖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일단 원인은 누가 봐도 저 몇 때문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무당이 이제 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버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간 동안 이제 무당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한번 어르고 달래서라도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 끌고 좀 멀리 나가 있어라. 나는 무덤에서 좀 이분이랑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분은 산에 올라가시고 저는 차를 끌고 좀 멀리 나왔어요.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차에서 그냥 멍 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기다렸나?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갖고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는 무당부터 찾았어요. 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셨다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제 딱 일어나더니만, 내가 몇 시간을 부르고 진짜 화도 내보고 진짜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는데 진짜 그냥 완전히 쌩깐다구나. 와,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라서 나도 당황스럽다고. 일단 아버지부터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딱 보더니만, 아이고,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예. 이거 어떻게 홀렸길래 이러냐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좀 다급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단은 니네 아버지 방으로 모시고 가라고. 방으로 모셔갖고 눕혀놓고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의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눈은 뜨게 해줄 테니까 일단 니네 아버지한테 자세한 사정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형님이랑 저랑 같이 거의 들쳐업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다 이렇게 딱 눕혀놓고 무당이 다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가갖고 이제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리니까 무당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 눈 떴으니까 다 같이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는, 넌 특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왜요? 이러니까 일단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게 왜 땅을 파가지고 그랬냐 막 하면 이제 아버지를 쏘아 붙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내가 파고 싶어서 판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네. 팠냐고. 파기도 싫은 땅을 왜 팠냐고 막 하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꿈에 웬 무당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파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파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라졌대요. 그런 꿈을 꾸니까 막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야, 혹시 산삼 같은 거 묻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진짜 귀한 거 묻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막 땅을 파는데 진짜 파도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흙만 계속 나오니까 그만 파야지 이러는데도 진짜 매일 꿈속에서 조금만 더 파봐 나올 거야. 좀만 더 파봐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어르고 달래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그냥 그만만 믿고 땅만 팠대요. 땅을 팠는데 관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날 그 형님한테 전화하고 그날 또 잠을 잤는데 무당이 고마워하면서 씩 웃으면서 사라지더래요. 오. 갖고 그냥 햇빛을 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형님 내려오셔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그 묘를 다시 이제 메꾸자. 그리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대요. 그래갖고
그날 무덤 다시 같이 만들어 드리고 비석 같지도 않은 묘비 같은 것도 꽂아 드리고 네. 다음날 제사도 지냈으니까 어쨌든 주인 없는 묘에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잘해주려나 보다. 그래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또 그 무당이 나오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버지는 당연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좀 좋은 말 해주겠지. 그런 얘기 해주려고 나온 거겠지. 딱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멱살을 딱 잡고 흔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목소리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없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아버지 꿈속에서 벙찌신 거예요. 뭐가 없냐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놔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꿈속에서 무당한테 길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계속 막 흔들면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우리 관을 열은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다시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땅을 팠대요. 그날부터 또 땅을 이렇게 파니까 계속 땅을 또 파고 하니까 슬슬 또 관이 나올 시점쯤까지 또 간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 예, 예. 근데 이대로 왠지 파면은 안 될 것 같더래요. 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제발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찾아주겠다. 진짜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이제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진짜 쑥 하고 무당이 나오더래. 예. 그러면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더래요.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으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방울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거 누가 봐도 방울 찾는 거네. 예. 이라고 무당한테 얘기했죠. 아까 주운 방울 그거 넣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당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야밤에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해가지고 3명이서 삽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을 팠어요. 예. 그 무덤을 진짜 숨도 안 쉬고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팠던 것 같아요. 네. 삽 들고 그렇게 땅을 파다가 하다가 이제 삽에서 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이 나온 거예요. 관을 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갖고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싹 올려놓고 다시 흙을 다 덮었어요. 다 덮은 다음에 아 이제 됐겠지. 이제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동분 비스무리하게 어떻게든 간에 만들고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된 거냐고 이러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고. 이게 맞다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화가 풀리셔서 내 부름에 응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 옆에 잠깐 서 있으라고 내가 여기서 다시 이분이랑 접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무덤 앞에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털썩 앉아갖고 한 손으로 방울 이렇게 천천히 흔드시면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좀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갑자기 한다는 말이 일단 찾아줬으니까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일단 형님은 거기서 굳으셨고 이제 대응할 건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방울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안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해?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일단 알았다. 우리가 한번 여기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다. 그거면 되시는 거냐? 이러니까 그래 난 내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이것들이 아직도 단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내가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그냥 심술 좀 부려봤다고. 근데 이왕 심술 부린 거 끝까지 부릴 거라고.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접신이 풀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진짜 정말 다행으로 그 땅 주인이 대대손손 그 집안이었으면은 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갖고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회의를 한 거죠.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찾냐? 말이 안 된다.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방법 없냐 이러니까 와 진짜 미안하다고. 이 무당형들은 잘 안 건드린다고. 나도 지금 좀 많이 후달린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와 그래갖고 형님한테 얘기했죠. 일단은 형님이 그 지적도 떼가지고 땅 주인 찾아서 전화해봐라. 나 진짜 운 좋으면은 땅 주인이 자손일 수도 있다. 네. 일단은 땅 주인이랑 통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듣고 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 알았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러고 나서 저랑 무당 이제 같이 올라왔죠. 저 운전하고 무당이 이제 조수석 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무당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왜요? 이러니까 빨리 차 돌리래요 저보고. 느낌이 쎄해져가지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차를 돌렸죠. 차를 돌려갖고 이제 가면서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보라고. 얘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심술 부리겠다 그랬다고. 자식 데리고 온다는 게 당장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 근데 이 영가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고. 당장 안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심술 부리겠다는 거잖아. 오. 어떡하냐고.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바로 쭉 다시 내려가가지고 딱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무당 예측대로 집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난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형님 아버지가 진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이제 다 헤집으시는 거예요. 막 가구 같은 거 던지시고 끌어내리시고 막 그러면서 있는 물건 그냥 다 던지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것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면서 지금 울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있고 형님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당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니까 형님 아버님이 딱 멈춰요. 그러면서 무당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뺨을 팍 치는 거예요. 내가 무당령이어서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똑같은 직종이 이랬으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산 사람한테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네 도와주려고 땅 주인 찾아갖고 연락해볼 거고 하나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 기다리고 이 집을 떨고 있냐고. 너 나랑 한번 해보자. 너 나랑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 이러면서 아버님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진짜 무당을 쫙 째려보더니만 해봐. 그래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야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너 한번 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서 아버님 뺨을 한 대 또 팍 치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때렸다고. 근데 기절한 거라고. 니네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자. 이건 당집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무당이 이거는 네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운전하고 아버님 조수석에 태우고 너랑 형님이랑 어머님 셋은 형님 차 타고 따라 올라오라고. 갖고 그 아버님 이제 들쳤고 조수석에다 올려놓고 저랑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그 무당 당집으로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무당이 차에서 못 내리잖아. 혼자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조수석 가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딱 들쳐갖고 이렇게 딱 내려놨죠. 당집 중앙에다가. 근데 무당이 밖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하세요 이러니까 나 올라가면서 동료를 불렀다고. 진짜 쟤 한번 끝장 갈 거라고. 나 혼자서 안 될 것 같아갖고 난 2명 더 불렀으니까 오고 하자 이러신 거예요. 밖에서 진짜 또 멀뚱멀뚱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네. 딱 내리는데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한복 입고 왔거든요. 아. 오색 한복을 딱 입고 오셨어요.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또 기다렸어요. 그분까지 이제 또 기다렸어요. 또 차 한 대가 싹 오더라고요. 내리는데 또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또 한복 입고 오셨거든.
그래갖고 와 무당 세심히 해볼만 하지요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니네 밖에서 기다리라고 무슨 소리가 나도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세 분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막 떨고 계시고 저는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되면은 하나 치겠다고 3명을 불렀는데 그거 안 되면 지들이 쪽팔려서 제대로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MBTC 막 안도를 막 시키고 있었어요. 진짜 안에서 막 깽가리 치는 소리 들리고 막 징 치는 소리 들리고 막 별의별 소리 막 다 들리면서 거의 한 1시간을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다렸죠 그냥 그 소리 계속 들으면서 한 1시간쯤 딱 시간이 지나니까 징 소리가 징 하더니만 딱 멈추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아 끝났나 보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무당이 이렇게 다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갖고 됐다고. 끝났다고. 진짜 끝났다고.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머니랑 아들분을 막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일 했으니까 아마 내일은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자게 놔두라고. 이러면서 아버님을 그 무당 두 분이 들쳐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차에 태워드리고 그 무당 두 분이 가시고 진짜 일만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소개해줬던 그 무당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산에선 땅 함부로 파지 말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 안 좋으면은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뼈도 나오고 그런다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딱 해주시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니랑 가신 거예요. 저 이제 무당이랑 남아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우리 3명이서 신 불러갖고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다구리 쳤다고 그렇게 된 거라고. 예. 아 힘을 안 드셨어요 이러니까 야 우리가 힘들겠냐 우리 모시는 신들이 힘들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무당령은 도대체 왜 하필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했냐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났을 거래요. 그치. 예, 그 조그만 애들이 자기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아마 아버님한테 좀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네. 아버님이 멍을 때리시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땅 파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땅 다 파고 나서 무덤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것들이 자기 방으로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좀 실수를 했던 게 하필 무당이 와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보니까 그 무당령 생각에 야 이거 잘만 하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부탁 들어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마 더 난리 핀 걸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 다 듣고 나서 일단 어쨌든 끝난 거죠 이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한 2주쯤에 좀 걱정돼가지고 형님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요. 네.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진짜 다음날은 꼬박 잠만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갖고 이제 멀쩡해지셨다고 팩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멀쩡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와, 이거. 네. 야, 결국에는 무당 여러 명이서, 와.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무당 묘? 그걸 그쵸. 잘못하다가 그냥. 괜히 진짜 덤탱이 엄청 쓸 뻔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형님이랑 후에 통화하면서 그 말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날 깽판을 친 게 다행일 수도 있지 않냐. 예. 만약에 이거 진짜 가족 찾기 됐으면은 우리 큰일 났다. 그러게. 하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죠. 그날 이후로는. 그리고 또 다굴에 장사 없다고. 음. 오늘 아사라님께서 진짜로 오랜만에 좀 길게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런 시간들 너무 좋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스라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확실히 다굴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그 아버님의 또 잘못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데 결국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다행히도.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뭐 안 좋게 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고 저는 그 묘는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